지난 이야기. 시로크의 사념을 쫓아 왜곡된 차원 속 바칼이 지배하던 과거의 천계로 간 모험가 일행. 그곳에서 천계를 해방시키기 위해 투쟁 중인 7인의 마이스터들을 만나 원래의 역사대로 흐를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이미 과거에 도착했던 지젤은 원래의 역사보다 빠르게 게이볼그를 완성시킨다. 이에 모험가 일행은 마이스터들과 힘을 합쳐 게이볼그를 막고 원래의 역사로 되돌리는 데 성공하지만 되돌린 역사 속에서 마이스터들의 최후는 정해진 수순이었다. 그들은 후대를 위한 혁명의 불씨를 남기고 장렬하게 산화한다. 이제 남겨진 자들은 숭고한 의지를 이어 새로운 혁명의 불씨를 지필 것이니 천계를 위해 희생한 7인의 마이스터들을 뒤로하고 또 다른 왜곡된 차원으로 향하는 모험가 일행. 바칼의 압제로부터 마침내 승리를 쟁취해낸 기계혁명이 일어난 역사 속으로 향하지만 급격하게 불안정해진 균열로 인해 일행은 모두 제각기 흩어져 버리고 만다. 홀로 떨어져 버린 모험가 앞에 나타나는 위기에 처한 이터널 플레임의 병사들. 모험가는 그들을 구해내고 이터널 플레임의 대장은 모험가에게 감사를 전하며 스스로를 소개한다. 그의 이름은 주베닐. 이터널 플레임의 수장으로 7인의 마이스터가 남긴 대바칼병기의 설계도를 이해하고 제작에 착수하는데 큰 공을 세운 인물이기도 하다. 천계연합군에 합류하겠다는 모험가의 말에 주베닐은 모험가의 실력이라면 이미 미끼가 되었던 대원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원들을 구해준다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모험가를 신뢰할 것을 약속한다. 그렇게 연합군에 합류하는 모험가는 그들의 주둔지에서 천계연합군의 주역들을 만난다. 천계연합군의 사령관 이리네. 블랙 로즈단을 이끌었던 그녀는 현재는 천계연합군의 사령관으로서 천계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스피파이어 플로. 그는 사령관이 된 이리네의 뒤를 이어 블랙 로즈단을 이끌고 있는 지휘관이었다. 이들과 함께 시작된 천계연합군의 구출작전. 이스핀즈 북쪽에 자리한 금룡 느마오고의 시선을 모험가가 끌기로 했고 그 사이 천계연합군들을 구출해내기로 한다.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느마오고를 찾아 나선 모험가는 한 귀족 여성을 만난다. 귀족 여성의 이름은 사라 웨인. 그녀는 스스로 배신자라는 오명을 쓰고 천계연합군의 스파이 노릇을 하며 연합군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기습? 저자가 느마오고입니다. 방심하지 마세요. 미천한 분들이 제 공간에 방문하셨군요. 뒤늦게 연합군의 작전을 알아챈 느마오그는 배신자 사라를 처단하고 작전을 방해하고자 하지만 모험가에게는 당해낼 수 없었고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 천계연합군 구출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만 사라는 바칼의 궁으로 돌아가 계속 정보를 주고자 한다. 그렇게 사라와 다음을 기약하게 된 모험가 일행은 주둔지로 복귀한다. 복귀한 연합군을 맞이하는 이리네. 그리고 모험가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근처에 떨어졌던 미셸 크리오 역시 천계연합군에 합류한다. 연합군에게 무기를 조달하고 있었던 컴퍼니 도흐와 연합군의 참모를 불러들이려는 이리네. 하지만 그들은 죽음의 숲에 들어간 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었던 상황. 모험가는 이리네의 명령에 따라 미셸과 함께 죽음의 숲으로 향한다. 숲에 도착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등장한 정체불명의 사내와 여성. 그들이 바로 천계연합군에서 찾던 무기상 오스카 그리고 로자 유르겐이었다. 로자 유르겐. 천계연합군의 참모로서 모든 전투 수색 보급 등을 관리하고 있다. 무기상 오스카. 천계연합군의 보급품 조달을 도맡았던 무기상 컴퍼니 도흐의 수장이다. 이들과 만난 모험가 일행은 숲을 빠져나가고자 하지만 모든 상황을 꿰뚫은 로자는 숲을 어둠으로 물들인 네이저를 처치해야 한다 말한다. 그렇게 로자의 명령에 따라 죽음의 숲의 중심으로 나아간 일행은 네이저의 잠을 깨우며 전투를 시작한다. 여기까지 죽으러 온 거야? 모험가의 강력한 힘을 알아챈 네이저는 힘을 끌어올리며 폭주하지만 결국 모험가에게 압도당하고 만다.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죽음의 숲에 빛이 들어선다. 모험가가 오스카 로자와 함께 복귀에 성공하면서 사라 웨인을 제외한 기계혁명의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 이제 남은 것은 이터널 플레임에서 개발 중이던 대박할병기의 확보. 하지만 이터널 플레임의 거점이었던 철의 무덤이 진룡 이트레녹에 의해 습격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모험가와 주베닐은 대박할병기를 탈환하고자 한다. 대박할병기를 전송할 시간을 벌기 위해 이트레녹의 앞에 선 모험가. 이미 이트레녹과 전투 중이었던 시란과 아이리스가 이를 돕는다. 사냥감이 나타났군. 한눈에 봐도 강대한 기백을 뿜어내는 모험가에게 이트레녹은 쉴 새 없이 몰아쳐 공격해오지만 그럼에도 모험가를 꺾을 수 없음을 깨달은 이트레녹은 곧 도망친다. 하지만 발사드는 대박할병기 드래곤 슬레이어. 이트레녹의 비늘은 그렇게 1000개의 광역 앞에 꿰뚫리고 만다. 성능 검증을 마친 주베닐은 대박할병기의 전송을 마무리하고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난 1000개 연합군을 위해 이린에는 마지막 의지를 불태울 연설을 시작한다. 모두 모였군요.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오랜 세월, 500년에 걸친 바칼의 폭정을 마침내 끝낼 때가 왔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연합군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족과 평민이 있으며 남성과 여성이 있으며 어른과 아이가 있으며 출신 성분마저 불분명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000개 연합군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1000개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킬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빼앗긴 땅의 통한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결연하게 적진에 들어갈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저는 여러분 모두를 무사히 복귀시키겠다고 약속할 순 없습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매들이여, 우리는 패배할지도 모릅니다. 여러 선조들이 실패해왔듯이 우리 역시 실패자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실패한 선조의 의지를 이은 우리가 있듯이 실패한 우리를 딛고 일어날 후손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눈앞에 펼쳐질 전장에서 죽을지언정 우리의 마음은, 의지는,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계로 빚어낸 혁명의 불씨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을 테니 불의 숨이 멎을 때가 왔다. 그녀의 연설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1000개 연합군. 남은 것은 활용 애쉬코어를 처치하고 용의 정원을 돌파하여 바칼의 궁으로 향하는 일뿐이었다. 그렇게 블랙 로즈단과 함께 애쉬코어와 마주해 전투를 시작하고 기곤만장한 놈들이 왔군. 싸울 맛 좀 나겠는데 곧 축 처지겠지만 말이야. 애쉬코어보다 뜨거운 불의 의지로 그를 쓰러뜨리는 연합군. 그리고 연합군을 맞이하듯 늘어선 용족 병사들, 그리고 그들을 상대로 연합군은 최후의 전투를 준비한다. 하지만 시로코로 인한 왜곡은 연합군에게 상상치도 못할 시련을 가져다 주는데, 바로 바칼의 3마리의 용이 바칼의 궁을 지키고 있다는 것. 3마리의 용은 모두 아라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용들로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엄청난 왜곡점이 될 것이 뻔한 일이었다. 결국 모험가가 할 일은 하나뿐이었다. 기계혁명을 성공시켜 왜곡된 과거를 원래의 역사로 되돌리는 것. 연합군은 모험가에게 힘입어 옛 1000개의 궁입구였던 건화문을 수복한다. 다시 이름을 되찾는 건화문을 바라보며 모두의 마음은 한껏 고양된다.
확실한 승기를 잡기 위해 연합군은 3마리의 용을 각계 격파하고 대박할 병기를 설치하는 작전을 세운다. 각 용을 상대하기 위해 나뉘는 부대. 사령 스피라찌는 플로와 아이리스가, 냉용 스카사는 주베닐과 시라니, 마지막으로 광용 히스마는 오스카와 미셸이 맡게 된다. 먼저 스피라찌를 처치하기 위해 사령의 혼백당으로 향하는 모험가. 스피라찌로 인해 죽지도 살지도 못한 채 움직이는 망자들에게 안식을 선사하며 앞으로 나아간다. 마침내 찾아낸 사령 스피라찌. 그는 주변의 모든 것을 죽음으로 물들인 채 유유자적 엎드려 있을 뿐이다. 모험가를 향해 죽음의 날개를 한껏 펼치며 날아오르는 스피라찌. 스피라찌는 바칼의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을 바꾼 채 기다리고 있었다며 모험가가 과연 그럴 가치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스피라찌의 말에 의문을 가지는 모험가. 스피라찌는 끊임없이 되살아나 모험가를 압박해오지만 대바칼 병기 이터널 플레임의 불꽃으로 스피라찌를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스피라찌를 쓰러뜨린 모험가는 다음 권역으로 나아간다. 연합군의 지원을 받으며 앞으로 나아가 냉룡의 투한당에 도달하는 모험가. 이미 시란과 주베닐마저 얼려버린 채 모험가를 기다리고 있던 스카사와 마주한다. 모험가가 바칼을 마주하고 진실을 들을 자격이 있는지 시험해보겠다 하는 스카사. 모험가는 스피라찌에 이어 스카사가 말한 준비들, 그리고 알아야 할 진실이 무엇인지 고뇌한다. 하지만 눈앞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스카사의 냉기는 모험가에게 고뇌할 틈조차 주지 않았다. 치열한 전투 끝에 모험가는 스카사의 냉기를 극복하며 그를 쓰러뜨린다. 이제 남은 것은 광룡 키스마뿐. 플로는 오스카에게 무전하지만 답하지 않는 오스카. 전장을 감싸는 불길한 기운에 일행은 서둘러 광룡 히스마가 있는 광룡의 멸진당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발걸음을 옮긴 연합군 앞에 보인 것은 쓰러져 있는 오스카와 그 옆에서 숨을 거둔 광룡 히스마. 모든 것이 부서진 듯한 주변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깨닫게 해준다. 오스카는 광룡을 처치하기 위해 스스로를 좌표로 삼아 대박할병기 TMB를 떨어뜨렸고, 그러한 오스카의 희생 끝에 광룡 히스마는 죽음을 맞이했던 것. 손 쓸 수 없이 큰 부상을 입은 오스카는 죽어가면서까지 모두의 사기를 북돋우며 숨을 거둔다. 그리고 그제서야 연합군은 그의 너털웃음과 가벼운 언행의 의미를 깨닫는다. 그의 모든 행동은 모두를 위한 것이었음을. 언제까지나 애도할 시간은 없었다. 연합군에겐 그들의 죽음을 뒤로하고 완수해야만 하는 수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대박할병기의 설치를 마친 연합군은 지금까지 희생되어 온 천계인들의 의지를 잇고자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진다. 한편 미셸은 주베닐과 함께 전투에서 이탈하여 마지막 변수를 준비하고자 한다. 폭룡왕의 정전에 다다른 일행. 하지만 그들을 막는 용은 한 마리도 없었다. 마치 바칼은 그들이 자신에게 오길 바라는 듯했다. 그렇게 마주한 폭룡왕 바칼. 바칼은 마침내 자신 앞에 도달한 연단된 칼날이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을 꿰뚫을 자격이 있는 자인지 궁금했다. 그리고 그것은 모험가 역시 마찬가지였다. 모험가는 자신이 마주해야 할 진실이 무엇인지 바칼에게서 답을 구하고자 했다. 서로가 찾는 답을 구하고자 시작된 바칼의 시험. 모험가는 최선을 다해 바칼을 상대하지만 오랜 시간 천계를 발 아래 놓았던 바칼의 힘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연합군의 대바칼 병기의 지원을 받으며 바칼에게 맞서 나가는 모험가. 계속된 전투 속에서 바칼은 모험가가 진실을 들을 자격은 있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이제 용으로서 모험가를 시험하고자 하는 바칼은 모험가에게 진실을 알려주고자 한다. 바칼은 이미 오래전 시로코의 사념을 만나 3마리의 용을 아라드로 내려보내지 않고 지금의 왜곡을 만들어냈다는 것. 그리고 힐더가 맹신하는 창신세기는 힐더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실현되지 않았을 것이며, 힐더가 사도들을 전이시켰기에 벌어진 자귀적인 사건이라는 것. 또 창신세기는 어떠한 존재가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 마지막으로 모험가는 이제 의지 없는 칼날이 아닌 의지를 가지고 힐더를 겨누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걸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칼을 꿰뚫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
모험가는 바칼의 강력한 숨결을 견뎌내고 자신의 힘을 입증한다. 하지만 바칼을 만족시킬 힘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 바칼의 압도적인 힘 앞에 무력함을 느끼는 연합군. 한편 미셸 쿠리오와 함께 전투에서 이탈했던 주베닐은 누군가가 남겨둔 녹음을 듣는다. 드디어 완성했어. 이제 진짜 천개가 만든 게이볼그라고 부를 수 있겠어. 정말 고생하셨어요, 쿠리오. 오드리즈, 만약 이 게이볼그가 움직일 일이 생긴다면 분명 바칼에게 주먹 한 방 먹일 만한 상황이라는 거겠지? 그렇겠죠. 미래의 사람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게이볼그를 찾아서 가동하진 않았을 테니까. 게이볼그의 가동은 테네브의 후손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코드를 해석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 모르죠. 하지만 테네브의 이름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면 쿠리오의 코드는 금방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미래에는 분명 더 엄청난 천재들이 나타날 거니까. 맞아요. 아직 다 크려면 멀었지만 결국 저 아이를 통해 미래는 계속 이어지겠죠. 그래, 그럼 이 녹음을 들은 사람은 바칼한테 한 방을 꽂아 넣었을 수도 있겠네? 거기 들려? 녹음? 언제부터? 미리 말을 했어야죠. 준비도 안 됐는데. 자연스러운 게 좋잖아. 너무 진지하게 남기면 재미없으니까. 거기 듣고 있어? 우리의 선택 때문에 고생이 많지? 꼭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 이건 테네브 혼자의 선택이 아니야. 바로 우리 모두의 선택이야. 그러니까 테네브는 배신자가 아니라는 말이지. 이걸 말해주고 싶었어. 그거 이리 내놔요. 키 좀 컸다고 대드는 거냐? 모든 진실을 깨달은 주베닐. 복잡한 심경이 그를 덮치지만 지금은 그런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다. 게이블그를 조종하며 바칼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주베닐. 늦지 않게 도착한 것 같네. 게이볼그! 주베닐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닌 천개의 최후의 변수로서 바칼과 전면전을 펼친다. 마침내 천개인들의 모든 힘을 확인한 바칼. 흡족한 미소가 그의 입가에 감돈다. 이제 바칼은 약속대로 모험가를 위해 스스로 최후를 맞이한다. 마침내 끝난 전쟁. 떠나간 이들을 추모하고 남겨진 이들을 추슬러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때였다. 주베닐은 자신이 배신자 테네브의 후손이 아닌 7인의 마이스터 테네브의 후손이라는 것을 떳떳한 천개인이었음을 깨닫게 해준 모험가 일행에게 감사를 표한다. 뒷일은 자신이 수습할 테니 어서 떠나라는 주베닐. 그리고 주베닐 역시 원래 역사에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을 자신이 믿었던 자들에게 맡긴 채 자신의 이름은 남기지 않고 떠나고자 한다. 그리고 마침내 천계를 위해 기꺼이 희생한 이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두 번 다시 바칼과 같은 이에게 천계를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준비할 것입니다. 불꽃이 되어 오늘을 기다렸던 모두의 영혼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으리라 믿으며 오늘 1000개가 해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억할게 한 하늘의 별빛처럼 잊지 않게 나가 저 멀리 끝없이 펼쳐진 세상을 만들게 약속해 나 새로운 나라의 이름은